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에서 윤 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장관의 얼굴 사진을 향해서 장난감 활을 쏘는 이벤트가 벌어졌습니다. 상당히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에 열렸던 진보단체 집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집회 종료 후에 주최 측이 SNS에 공개한 사진들을 보면요. 이 장난감 활쏘기 이벤트를 열면서 윤 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장관의 얼굴 사진을 놓았고 그리고 이제 초등학생으로 추정되는 어린아이가 활을 쏘는 장면도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이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도를 넘었다. 자,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이벤트를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누구라도 저걸 보면은 뭐 섬찟하다, 섬뜩하다는 말밖에 나올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 아니 그런 분들이 저런 분들을 하시는 분들이 진보라고 자처하나요? 진보 단체라고? 전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것들이고요. 지금 뭐 정치권이 조금 전에 국회 상황도 봤지만. 지금 맹목적 증오를 부추기고 있죠. 사실은 다 진영 논리로. 예. 흔히 얘기하는 진영 논리인데 진영 논리라고 얘기하기도 참 못한 그런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고 저런 분들이 저런 집회를 통해서 저런 행동을 하면서 뭘 얻자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비판할 수 있죠. 당연히. 김건희 여사 비판할 수 있고 한동훈 장관 비판할 수 있고 근데 저런 행동을 하면서 화살을 어린 아이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저렇게 한다는 것은 과연 저분들이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뭔지까지 의심받게 하는 저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권에서 비판할 수 있고 비난할 수 있지만 저런 것을 하는 것은 뭐 그야말로 비난밖에 얻을 수 없는 증오밖에 부추기지 못하는 그런 행동이고 자신들이 얘기하는 것인 그 목적까지도 잃어버린 그런 상황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자, 보통 이제 저런 행사라고 해야 될까요? 뭐 저런 것들은 보통 이제 북한에서 저희가 이제 북한 관련 뉴스를 봤을 때 북한군 훈련할 때 남한의 이제 유력 인사들 당시 이제 대통령 얼굴이나 이런 것들을 허수아비에다 걸어놓고 군사 총을 쏘거나 뭐 이렇게 도검 훈련을 하거나 자 이런 것을 하는 그림을 저희가 이제 많이 보면서 북한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버젓이 남한 한국에서 저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적을 규정할 때 그 막연한 개념으로 하면 그 증오를 증폭시킬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뭐 인격화하는 그런 거를 사용하는 건데 저건 이제 아이들을 교육하는 어떤 어른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하죠. 옳고 그름을 따지는 데 있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방식이 증오와 폭력이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 하에서는 그런 거를 해결하는 방식이 포용과 공존을 기본으로 깔고 제도에 의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지 개인의 감정이나 어떤 폭력이나 증오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를 가르쳐서는 안 되죠. 예. 그래서 저것은 성숙된 시민 의식이 결여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본인이 아무리 불만이 굉장히 내적으로 크다고 하셔도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거를 전이시키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증오적인 삶, 폭력적인 삶을 살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은 정말 자제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돈 50억 원이 뇌물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죠. 정치권에서도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과 복수의 제보에 의하면 50억 원씩 주기로 한 6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어떤 행동도 안 했는데 지금 15년씩 구형을 하니 제 입장에서 지금 좀 황당합니다. 무죄가 날 거라는 생각을 했고 정치자금법도 저는 무죄가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곽상도의 50억 무죄 판결은 부패 기득권에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검찰의 의도적 무능이 부른 사법정의 훼손 사건입니다.
공정과 상식은 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자, 이 50억 원이 넘는 퇴직금. 납득이 안 되는 금액이긴 한데 이게 아들에게 줬기 때문에 아버지는 죄가 없다. 자, 이런 건가요? 어떻습니까? 글쎄 이제 지금 그 말씀은 이제 아들에게 줬기 때문이 아니라 아들이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아버지가 받을 뇌물 대신 받았다 하더라도 아버지에게 대가성으로 준 것이라 할 수 없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들이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아버지 관계가 끊어지나요? 부자 관계가? 아들에게 준 거 맞죠.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판결이고요. 예. 글쎄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법원에서 이 50억 퇴직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려운 과다한 액수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럼 모든 증거에 대한 해석이 그에 입각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많이 보도가 됐는데 김만배 씨가 그 정영학 회계사라든지 여러 사람과 녹취록에 나오는 걸 보면 병채 아버지가 돈 달라고 해서 골치 아프다. 확상도원을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50억을 어떻게 주지? 한꺼번에 줄 수 없으니까 뭐 나눠줄까? 아들에게 줄까? 이렇게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녹취록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50억 뇌물이 왜 갔느냐? 왜 50억 성과급이 왜 갔느냐? 퇴직금이 왜 갔느냐? 사회통념상 과다한 액수가. 그것도 비춰보면 뻔하잖아요, 얘기가. 근데 왜 그걸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서라도 과거 이런 그 뇌물 사건 같은 데 보면 판결문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의도적으로 눈을 감죠, 그거에 대해서? 6년 정도 근무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아버지가 가라고 해서 갔다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화천대유라는 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걸. 그러니까 곽상도 전 의원이 김만배 씨와 원래부터 친분이 있었고 아버지가 소개해서 갔고 그 아버지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영향력을 이용한 그런 행동을 곳곳에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 하나하나 따져보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들 때문에 50억 퇴직금을 줬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사회상식적으로 봤을 때 인정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눈을 감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요. 법원에서는. 또 이제 일부에서는 뭐 검찰의 또 의도적인 무능 아니냐 얘기가 나오는데 저도 그것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는 것을 뭐 인정할 수 있다. 만약에 독립적인 생계 때문에 그렇다면 처음부터 공소장에 아버지 뇌물 아들이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럼 공범이죠. 같이 기소했어야죠. 만약에 그 독립적인 생계 때문에 그와 같은 판결이 나올 수 있다? 그거 충분히 재판 과정에서 감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공소장을 변경해서 예비적으로 제3자 뇌물이라고 해야죠. 근데 그것도 전혀 안 했단 말입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곽상도 전 의원이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무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나은행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거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의심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른바 50억 클럽 이런 데서는 검찰 출신 전관들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또 권순일 대법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나 법원이나 그런 걸 의식해서 의도적으로 이것은 무능하게 진실에 눈을 감은 그런 판결이 아니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생각이.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0억 무죄 판결을 놓고 여당에서도 이 국민 감정과는 멀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0대 초반의 이 자녀에게 50억이 간 부분이 국민들이 무죄를 납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결문도 보고 논의되는 것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판결을 이제 정당하다고 한다면요. 앞으로는 딸과 아들들한테 뭐 100억, 1000억 줘도 뇌물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전 이거 공소유지한 검사나 이 1심 판결 재판장에 대해서는 전 국민들의 비판 피할 길이 없다. 예, 이 여당에서도 좀 쓴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도 뭐 무검 유죄라는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네.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아까 교수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검찰이 의도적인 봐주기가 아니냐. 자, 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왜 유독 검찰 가족들 내지는 검찰 출신들을 수사하고 기소할 때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는 느낌이 들까? 이거 검찰이 해소하지 않으면요. 그 검찰의 어떤 정의를 향한 진정성 그리고 검찰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예. 국민 입장에서는 의도적인 봐주기 내지는 뭉개기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 사건에서 본질은 기업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기업은 이윤 추구가 목적이에요. 이윤 추구. 그런데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50억을 주는 게 그 이윤 추구에 무슨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유를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판사도 당연히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면서 판결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그리고 수사도 그런 질문 하에서 철저하게 했어야 되는데, 좀 전에 우리 노동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공소, 기소하는 것도 철저하지 못했고 수사도 철저하지 못했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의도성이 다분히 있다라고 지금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검찰은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진정성, 신뢰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특검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다른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데요. 각 당의 입장이 어떤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일정과 관련돼서는 민주당의 계획입니다. 정의당은 정의당의 판단을 갖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이 우선입니다. 이재명 그 사법 리스크에 대한 것을 국민 여러분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가장 좋은 소재, 가장 자극적인 소재는 결국 현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스캔들, 특검이지 않겠습니까? 예. 가장 약한 고리라고 생각하고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대장동 사건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공정 시비를 불식하기 위해 특별검사로 해당 사건들을 수사, 기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합니다. 자, 이 특검법이 법사위를 통과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가야 되는데, 이 패스트트랙 하려면 정의당의 협조가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정의당의 태도를 보면 그럴 것 같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뭐 민주당도 그렇고 정의당도 그렇고 뭐 정치적 계산이 있겠죠. 예. 그러나 전 정치적 계산, 또 뭐 예를 들어서 180석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뭐 숫자 계산, 이거에 앞서서 정치행위는 명분이 가장 중요한 거죠. 좀 전에 얘기한 판결도 사실은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 판결이 힘을 가지려면 정치행위는 더더구나 그렇죠. 정치행위는 어떤 것이든 무슨 뭐 특검법을 발의하든 어떤 다른 법안을 발의하든 아니면 다른 정치행위를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설득당하는 것이거든요. 그에 의해서 맞아, 저렇게 해야 돼, 이런 얘기가 중요한데, 사실 김건희 여사 특검은 이건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 정도 명분은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지금 검찰이 뭐 한동훈 법무장관도 국회 나와서 얘기할 때마다 지난 정권에서 철저히 수사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빨리 지금 처분하란 말입니다. 수사 다 했다면서요, 완전하게. 그럼 빨리 무혐의 처분을 하든지 불기소 처분을 하든지 뭔가 해서 종결을 시켜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종결된 내용을 보고서 국민들이 이건 안 되겠다, 특검으로 가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국민들이 먼저 생각을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예. 특검 얘기 이전에 국회에서 빨리 어떤 뭐 한동훈 법무장관 얘기하든 아니면 다른 촉구로 하든 아니면 또 행정부에서도 마찬가지, 현재 수사를 충분히 했다면 왜 그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에서 뭐 91명 중에 90명은 기소했는데 한 명만 빼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 왜 빼놓냐는 얘기입니다. 기소를 하든, 만약 기소했다면 이번에 무죄 나오는데 다 같이 했을 거 무죄 나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그 뭐 기소할 가치도 없다 그러면 빨리 불기소 처분, 무혐의 처분, 왜 이러이러한 이유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한다 하는 종결을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국민들이 그걸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검찰이 먼저 이에 대해서 종결 처분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당 이야기들은 이제 아까 저희가 이제 인속해서 들었는데, 물론 이제 청년 정의당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청년 정의당도 정의당 소속이긴 하잖아요. 이 청년 정의당 대표가 한 이야기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가결이 우선이다. 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뜨끔할 소리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죠. 이제 특검의 진정성을 확보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가면 그냥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는 정치적인 싸움,
그냥 방탄 논란 이거로만 가지 그 특검 자체의 진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라는 걸 지적한 것 같아요. 청전 그 정의당 대표는. 그리고 일의 순서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 국민에게 동의를 구하고 지지를 확보하는 과정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명분만으로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민주당에서도 한번 고민해 볼 부분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모든 게 이재명 대표의 수사 관련 이슈로 블랙홀처럼 모든 다른 이슈들이 빨려 들어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거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는지. 왜냐하면 이걸 끊어내지 못하면 야당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지금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고민을 하는 것이 저는 맞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이게 뭐 가결 뭐 이런 거는 의원들한테 너무 큰 부담이고요. 제가 볼 때는 한번 고민해 보실 것이 이게 구속 영장은 심사를 검찰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법부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판 그 판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법부를 믿고 실질심사에 내가 나가겠다 이렇게 한번 선언을 하는 것도 저는 한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의당의 이런 행동들이 일각에서는 정의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노란봉투법이라고. 자, 이것을 약간 그 특검법과 패키지로 해서 같이 통과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 자,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럴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민주당이 몸이 다르면 뭔가 좀 그 정의당에 뭔가 좀 당근을 주고 그 대신 뭐 받으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정치적 공학적 계산은 사실 국민적 설득력이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지난번에 우리 봤지 않습니까? 지난 국회에서 야말로 무슨 뭐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의당이 협조를 했는데 제일 큰 피해자가 정의당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요. 좀 전에 그 김상일 평론가께서 이재명 그 대표가 자진해서 출두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안 됩니다. 회기 중이면 그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서도 구인장을 발부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자진 출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방법은 있습니다. 임시국회를 안 열면 되는 거예요. 회기 중이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자진 출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우리 저 임시국회 안 열겠다. 불필요한 임시국회 3월 달 안 열겠다. 그러니까 그 기간 중에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나는 나가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사실은 그런 민주당과 지금 이재명 대표의 곤혹스러운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저는 안 할 걸로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지금 뭐 무리해서 의원이 되고 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말씀들 많이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현실화되기엔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 국회의원이 되고 야당 대표가 될 때는 그거로서 이거를 대응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으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그 대응을 많이 한 기간이 이제 존재하는데 이것이 그렇게 아주 뾰족한 방법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다음 총선 승리로 이 모든 거를 해결하는 한 번에 고리를 끊어내는 이런 결단 반전을 통해서도 뭐 해법을 강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저는. 그 총선 승리를 위한 그 반전의 해법이 그렇다면 뭐 대표 사임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저는요, 대표 사임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지금 뭐 그 내가 영장 실질심사 받을 테니까 그냥 가결시켜 달라 이렇게 선언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지금 상황에서 계속 보면은 뭐 야당의 반발, 그러니까 물론 뭐 한 명 있는 정당이라든지 정의당이라든지 이렇게 약간 작은 정당들의 반발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민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에 대해서 반발하는 기류가 상상되고 있단 말이에요. 과연 이 쌍특검이 국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자,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뭐 현재로서는 실현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보기에 저런 걸 추진하는 목적이 뭘까 하는 게 보이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결국 뭐 민주당이 아무리 여러 가지 명분을 댄다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이재명 대표의 뭐 현재 수사를 받아치기 위한 방탄용이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거든요. 좀 전에 얘기하신 그 김상일 평론가처럼 그렇게 이재명 대표가 먼저 결단을 해버리면
그와 같은 다른 목적이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이 설득력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모든 걸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밖에 없고 현재로서는 조정훈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도 그렇게 되면 결국 또 극단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설사 예를 들어서 법사위를 무슨 조정훈 의원이 찬성해서 통과하고 아니면 180석을 얻어서 패스트트랙으로 가고 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난은 받겠죠, 정치적으로는. 정치적으로 비난받고 일시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공공한 상황에 처하겠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치는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있을 때 힘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결단이 있고 나서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 결단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회 문턱을 넘는다 하더라도 결국 대통령의 거부권 문턱을 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현실화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정치 공세용이다. 일단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할 것까지 예상을 하고 추진하는 거 아닐까요? 예상은 하더라도 결국은 그와 같은 그 공세를 취하는 게 현재로서는 그야말로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의도가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특검의 명분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뭐 대장동 사건, 이른바 50억 클럽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터무니없는 수사와 터무니없는 판결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부분이 일정한 부분이 있지만 결국은 궁극적인 최종적인 목적 그거에 대해서는 국민들 설득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